고요. 또 우리 주제 발표해 주신 재성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왔었을 때 이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이관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2017년도에 국회에서 김진태 의원과 함께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4월 15일 날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 더불당이 이제 밀어붙이기 때문에 지난 8월 5일 날 국회에서 제가 기획을 해서 한반도 선지자 재단과 함께 국회 박수영 의원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례에 걸친 발표를 통해서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되고 경찰로 이관됐을 때 문제가 뭔지를 제가 낱낱이 한 12개 정도로 이미 논리를 갖다 다 제시했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문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지난 9월달에 입법조사체, 국회 입법조사체에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하고 전직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부부장을 했는데 이번하고 저하고 둘을 비공식적으로 초대해서 그때 제출한 것을 약간 좀 고친 겁니다. 고친 건데 이미 여기에 지금 10가지 논리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하고 자유민주연구학교 공동으로 지난 금요일날 문화일보에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왜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더불당은 이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야 되고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해야 되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봤습니다. 아까 재성호 교수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대공수사권 문제는요 북한의 간첩 조직인 과거에 뭐 연락부라든지 지금은 이제 정찰총국, 문화교육 이런 부서가 있지만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 간첩 공작 부서의 수건 사업입니다.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해서 반혁명 역량, 남한혁명을 반대하는 혁명 역량을 약화 거세시켜라고 이미 김일성이가 교수한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반혁명 역량이 뭐냐면 첫째는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거, 또 약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안보부장 국군을 와해시키는 거. 그래서 적군, 괴뢰군 와해 전투전술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 지켜주는 대공수사기관입니다. 대공수사기관을 해체시키거나 무력화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김일성. 또 네 번째가 제도적인 반혁명 역량인 국가보안법을 없애요. 국가보안법만 없으면 마음 놓고 간첩질하고 북한 만세 부르고 연방교통에 사회주의 활동하겠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북한이 네 가지를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반혁명 역량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네 가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남 공작을 했던 겁니다. 간첩들이 공작을 해서 해야 될 일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반혁명 역량을 갖다 거세 약화시키는 일을 북한 간첩들이 정교한 공작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합법형에서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으뜸이 바로 이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건데 진짜 목적이 뭐냐? 북한 대남 공작부서의 70년 수건 사업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그럼 뭐 하자는 거냐? 대한민국의 안보 수사력을 무장 해제시키자는 주장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제가 광고에도 썼지만은 도대체 이러한 조치는 말로는 개혁, 적폐청산 개혁을 외치면서 북한 간첩이나 국내 안보 위해서에게 편하게 활동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적폐청산이고 개혁입니까? 제가
결국 북한 김정은한테 문재인이가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 수사력을 해체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제가 그 국회에서 12가지 경찰로 이관식 문제점을 쫙 지적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냐,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아까 우리 최기식 우리 변호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최기식 변호사님이 현재 검사 시절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마치고 이 실천연대라는 조직을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10년 동안 대공 수사 지휘를 안 해가지고 수사할 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지검에 계시는데 우리 최기식 검사 차출했죠. 이적단체를 해본 사람들이 없어요. 검사 중에 10년 동안 좌파 정권 10년 동안 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최 검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천연대 그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죠. 정말 지금 검찰총장이나 대검공안부장 하시고 검찰총장 할 분이 이제 정권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금에 계시다가 그냥 저 사표하고 나오셨는데 정말 앞으로 큰 일을 더 할 우리가 기회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경찰은 경찰청장 자체가 그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자치부장관의 외청에다가 차관급입니다. 보안국장은 2급에 불과합니다. 제가 36년 동안, 제가 24년 동안 경찰청에서 연구관으로 대공 분석관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지켜봤잖아요. 역대 대공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주 취약합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정치권의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청와대와 연결된 또 집권당하고 연계된 간첩 사건을 적발해도 이걸 뿌리 뽑을 수가 없는 구조. 정초로 압력이 들어오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건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건을 무마시키는지를 제가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우리 제자들이 연락이 와요. 아, 교수님, 교수님이 경찰청 출신인데 자꾸 나가서 이 경찰청 해대기 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것도 앞장서서 이런 말을 하시니까 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나오랬죠. 이건 경찰청이나 국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다 말이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경찰청에서 24년 동안 근무한 소속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객관적 잣대를 무시하고 경찰청 입장을 편들어야 되느냐? 니들마저 나한테 잘못 배웠다. 그럼 내가 막 쌩 나무랬어요. 제 제자 중에 경찰청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의 압력에 취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구태여 이렇게 무리하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느냐. 첫째는 김정은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북한과 연계된 지금 이 집권 세력 안에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와대에도 있고 국정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조실장 박선희가 누굽니까? 1심에 간첩단 사건 할 때 총책하고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수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불러다가 네가 박선희를 어떻게 아느냐, 아니 저 마이클 장인호를 어떻게 아느냐, 왜 통화했느냐, 이거 소환조사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정치권의 압력 때문에 그런 자를 갖다 소환조사 못하고 지금은 이제 국정원의 예산과 계획을 조직을 지어지는 지금 기조실장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은 뭐 북한의 우호적 인사인 거 다 아시는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국정원에서 어떤 사건을 파헤치다가 정권의 심정과 연계된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면 지금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얻어다 이게야. 통일부 장관 이인영, 간첩 김동식이 만났죠. 네? 그 다음에 국회 외통위원장 송영길이 지금 뭐 청와대에 있는 지금 전임 서훈 국정원장 그 캐드에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 다 의심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뽑아가지고 정권이 20년 30년 가려면은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이러기 위해서는 경찰에다가 대공수사권을 주고 필요할 때 눌러가지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이게 실제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
서둘러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갖다 폐지하고 하라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이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는 사람은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내용을 봐주시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여당은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개혁입법 차원에서 밀어붙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4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고 대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독 체제를 2중 3중으로 강화해서 제대 개선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절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가서 강조한 게 최소한 2년에서 3년, 여기는 5년이라고 써놨지만 그때는 2년에서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라.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수사의 노하우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경찰 대공수사 인력에서 그걸 갖다가 터득할 때까지는 유예시켜줘라. 국정원도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생방하는데 잠깐 꺼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못합니다. 잠깐 꺼주세요. 생방하고 계시죠? 잠깐 좀 꺼주세요. 제가 이걸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